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휴가 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제 휴가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내일이면 이제 또 서울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최근의 경기들이 계속해서 상당히 접전입니다. 매우 접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NC하고 키움의 경기, 고척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NC가 제가 봤을 때 유리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라일리하고 박주전인데 왜 유리한 게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선발 싸움이 만약에 비둥비둥하게 간다? 실제로 오늘 키움이 계속 앞서고 있었고 오늘 왜 이 경기는 NC가 유리한 게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NC의 필승조 배재환, 임지민 그리고 유진우 이 세 명이 오늘 연투로 나오지를 못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펜 과부하가 이번 3연전 동안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불펜의 피로도는 NC가 매우 높은 경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키움이 점수를 2회 말에 이사의 권혁빈 선수의 안타, 임지열의 볼넷, 김건희 선수의 안타로 2대 0으로 실제로 또 키움이 앞서갔습니다. 김건희 선수는 오늘 또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히는 경사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2회 초에 1사 말루 찬스가 있었어요. NC가. 근데 김영준 선수가 병살을 때려버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선취득점을 올렸으면 NC가 조금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취득점을 1사 말루에서 올리지를 못했죠. 5회 초에 박정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박혜준 선수가 5회까지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5회 말 2사 이후에 성원창 선수가 2루타를 때렸습니다만 키움은 점수를 또 도망가지를 못했고 그런데 3회 초에 데이비슨 선수가 좌측에 안타를 때리면서 2회 말에 2점을 2사 이후에 키움이 도망갔는데 3회 초에 바로 한 점을 쫓아가요. 그리고 4회 초에 2사 이후에 1, 2루를 만들었습니다만 점수를 내지 못했고 7회 초에 키움의 필승조 중에 한 명이죠. 김성진 선수가 올라왔는데 김주원의 안타, 권희동 안타, 박민우 희생플라이 2대2 그리고 천재환 선수가 권희동 선수의 대주자로 들어가서 이 도루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환 선수는 권희동 선수의 7회 초에 대주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천재환 선수가 9회 초에 유토 선수를 상대로 해서 무사 1-3루에서 희생플라이를 쳐내면서 귀중한 결승점을 뽑아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C가 3대2로 한 점 차로 이겨요. 세 경기 모두 접전이었습니다. 이번 고척 경기는. 첫날도 한 점 차였죠. 어제 2점 차였죠. 오늘 또 한 점 차였죠. 굉장히 팽팽했고 심지어 오늘 라일리 그리고 박준현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면 네임밸류, 경험 여러 가지 면에서 라일리 선수가 등판하는 NC가 충분히 그리고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아예 뒤로 가면 갈수록 불펜은 키움이 더 유리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기를 한 점 차로 이겼잖아요. 역시 예상대로 배재환, 임지민, 유진우 이 필승조 3인방은 나오지를 않았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7회 말에 김태훈 선수가 올라오고요. 8회 말 1사 이후에 최성령 선수가 올라와서 실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회에는 클로저 전사민이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김태훈? 저도 가물가물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가 18경기 19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 기억나는 게 이 친구 굉장히 씩씩했던 친구인데 라는 게 솔직히 어렴풋 기억나지 그 이상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배재환, 임지민, 유진우 이 세 명이 못 나오는 상황에서 라일리 선수가 생각보다 긴 이닝을 못 던졌어요. 6이닝을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7, 8, 9, 3이닝이 남은데 이 김태훈 선수가 1.1이닝 그리고 최성령 선수가 0.2이닝 그리고 전사민 선수가 9회 1이닝을 던지면서 오늘 김태훈 선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리 투수는 최성령 선수가 됐습니다. 이호준 감독님도 게임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합류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NC가 연승을 달리고 위닝 시리즈를 성공을 했습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3연전에서 위닝을 했다면 8골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롯데가 루징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같이 루징을 해버리면서 탈꼴찌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NC가 오늘 어려운 불펜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오늘 그걸 한 점 차로 극복을 했다. 두 번째, 사직 경기인데요. 오늘 이 타카타, 그 다음에 박세웅 선발 맞대결이었습니다. 기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박세웅 선수는 5이닝 7피안타 4실점 98개, 타카타 선수는 4이닝 6피안타 5실점 82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카타 선수는 조금 의외입니다. 뭐가 의외냐 하면 어쨌든 외국인 선수잖아요. 아시아 쿼터지만. 그러면 처음 만나는 투수는 타자랑 서로 비교를 해보면 투수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가 타카타라는 투수가 뭐 패스트볼을 갖고 있어, 슬라이더를 갖고 있어, 뭐 이런 구종은 파악이 돼요. 근데 구질은 파악이 안 됩니다. 구종과 구질의 다름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니까. 구질을 상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저는 롯데가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4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9위면에서 구질은 또 둘째치고 9위면에서 롯데 타자들을 전혀 경쟁력 있게 상대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물론 첫 경기지만 사실 첫 경기에는 거의 투수들이 유리해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걸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좀 그 근거는 6월 5일인가 6월 6일인가 퓨처스 경기에 나갔거든요. 타카타 선수가. 근데 거기서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1군에 와서는 첫 경기여서 기대 반 우려 반이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첫 번째 경기는 기대한 것과 우려한 것과 어떤 게 맞아 들어갔냐, 우려한 게 훨씬 더 컸습니다. 그 다음 박세웅 선수하고 타카타 선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점수 더럽게 많이 나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박세웅 선수의 실점은 4점, 타카타 선수는 5점. 그럼 100번 양보해서 타카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박세웅 선수는 진짜 인간적으로 자꾸 이러면 삐뚤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 왜냐하면 오늘 1회 초서부터 점수를 주고 시작해요. 정수빈 안타, 카메론 2루타, 김민석 안타, 2대0. 양의지 몸에 맞는 볼, 오명진 볼넷, 무사 만루. 거기에서 그래도 안재석, 박지훈, 이유찬을 연속도 세 타자로 또 연속 탈삼진을 잡아요. 그래서 한숨을 돌려요. 근데 한숨을 돌리는데 이럴 바에는 처음서부터 던져줘야죠. 이럴 바에. 1회 말에 타카타도 2점을 얻었잖아요. 바로 동점 줍니다. 바로 2대2. 그리고 2회 초에 윤준호 선타자 좌중간에 2루타 1사 3루에서 카메론 2루타 3대2 다시 앞서가죠. 4회 초에 이우찬 선수가 중견수 그라운드 홈런을 때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기록만 놓고 보면 또 황성빈 선수가 뭐 수비 실책수 플레이 했겠죠. 수비 실책수 플레이 했겠죠. 앞에 떨어졌는데 뭐 슬라이딩하다 뒤로 빠졌다든가. 그렇죠? 결국 그래서 그라운드 홈런으로 인정이 돼서 4대2. 그리고 펜스를 맞아서 펜스를 직격했구나. 그리고 그 공이 앞으로 팡 튀겼구나. 오케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2가 됐죠. 그러니까 4회 말에 2사 1, 2루에서 고승민의 중전 안타, 레이에스의 우측의 3루타로 역전을 합니다. 여기도 참 롯데도 대단한 거예요. 그라운드 홈런을 맞고 4대2로 벌어졌는데 4회 말에 2사 이후에 손성빈의 2루타, 황성빈의 볼넷, 고승민의 안타, 레이에스의 3루타, 5대4로 2사 이후에 역전을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5회 초에 카메론의 2루타, 김민석의 볼넷, 무사주자 1, 2루.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점수를 못 내요, 롯데도. 두산도. 그쵸? 그리고 5회 말에 최준호 선수로 투수가 바뀌었는데 1사 이후에 손호영 선수가 솔로홈런 때리면서 6대4로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오히려. 그러니 6회 초에 현도훈 선수로 투수를 바꿔요. 박세웅을 내리고. 근데 여기서 박지훈 안타, 이유찬 안타, 윤준호 번트, 정수빈 볼넷 1사 만루에서 카메론의 동점타 6대6, 홍민기로 바꿨죠. 김민석 2루타 7대6 역전, 양의지 2타점 안타 9대6. 그리고 이제 오명진의 볼넷까지 말루가 꽉 채워졌나요? 그런데 안재석 선수가 2루 직선타 더블아웃. 그리고 6회 말에 또 2사 이후에 나승엽 선수가 안타 치면서 한 점 7대9.
그러니까 8회 말에 이용찬이 올라와서 1사 2회 연속 안타를 맞았습니다만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9대 7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9회 초에 박준호 선수가 올라왔는데 양회장 홈런 10대 7, 이유찬 적시타 12대 7. 그래서 결국 이 경기가 난리를 치고 12대 7로 끝납니다. 양의지 4타수 2안타 3타점 1홈런. 어느덧 2할 5푼 7리까지 올라왔어요. 이 양반은 또 시즌 끝날 때 되면 2할 8푼 가 있어요 또. 2할 8푼 9푼. 카메론 5타수 4안타 4타점 3할 7리. 롯데가 11안타를 쳤거든요. 그런데 고승민 3안타, 레이에스가 4안타입니다. 둘이 7안타예요. 둘이 7안타. 전민재 하나 치고 손호영 하나 쳤는데 이러면 사실 두산은 17안타를 쳤습니다. 카메론 4안타, 김민석 2안타, 양의지 2안타, 박지훈 2안타, 이유찬 3안타, 윤준호 2안타. 어떻게 이겨요?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데. 근데 딱 롯데는 보면 고승민, 레이에스만 묶어놓으면 나머지는 오케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오늘 김원중 선수가 3연투로 걸려갖고 못 나오는 날이었다. 롯데 입장에선 야구가 될 거였으면 5회 말에 손호영 선수가 솔로몬 치고 6대 4로 도망을 갔잖아요. 6회에 현도훈 선수를 올렸을 때 현도훈 선수가 실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현도훈 선수가 실점을 해버리면서 실점이 뭐야? 그냥 역전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으쌰으쌰 막 했다가 제가 어제 이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롯데는 뭐가 필요하다? 연속성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실컷 박세웅 선수 국내 에이스고 저쪽은 검증되지 않은 선수인데 이건 뭐 간만에 안타 10개 이상 쳤는데 상대한테 더 많이 맞아버리니 이길 수가 있나. 이러니 제가 봤을 때 롯데는 김새는 거예요. 어제 이긴 거의 연속성을 오늘까지 가져가면서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다시 마이너스 14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그 마이너스 13, 14를 다 5할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차곡차곡. 그럴 거였으면 오늘 이겨서 위닝 만들어 놓고 주말 3연전에 또 위닝 목표로 또 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게 필요한데 하나하나 다시 원상복구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마탱이 가는 거죠. 전문용어. 오히려 지금 두산이 하나하나 플러스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양 팀의 흐름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 경기는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류현진의 위대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류현진. 오늘 류현진 선수가 150을 던졌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류현진이 던지는 150은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류현진은 여러분들 류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류뚱? 저는 그런 표현을 솔직히 좋아하지 않지만 류뚱인데 왜 150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 친구는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서 그 나이에도 150을 던질 수 있는 몸이 메커니즘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페스티벌 평속이 140 중반을 찍는 거예요. 140 중반을 평속을 찍는 친구가 150을 던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몸 상태가 대단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친구는 신이 그냥 점지해준 투수구나. 그 친구가 노력을 안 했겠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니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것도 몸도 타고났고요. 컨트롤도 타고났고요. 거기에 노력까지 포함이 되니 이건 뭐 그러니 지금도 리그에서 다승왕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도 안 이상한 그런 투수가 그리고 그런 인정을 저는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올러였고요. 최근에 기아의 방망이는 사실은 어느 투수가 들어가도 굉장히 갑갑한 어려운 방망이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아가요 안타 8개 쳤습니다. 류현진한테 딱 7개. 근데 류현진이 안타 7개 맞은 게 사실 적게 맞은 게 아니에요. 6이닝이었으니까. 맞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볼까요? 6이닝 7피안타면 적게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경기 운영 능력이 완전 이 상급이니까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잘 보세요. 거의 안 도망다녀요. 7태문 치세요에 1회 초에 아드레날린하게 2루타 맞아갖고 1대0. 근데 1회 말에 바로 동점이 되죠. 이게 큰 거죠. 핑퐁. 근데 퐁이 바로 됐잖아요. 핑 다음에 퐁이 한참 있다 되면 의미가 없는데 바로 핑퐁. 4회 말에 이도윤 선수가 역전타. 그리고 더블 스틸로 득점 3대1 되고 최재훈 선수의 안타로 4대1이 되죠. 이도윤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브릿지 역할을 잘해준다 타격에서 라는 말씀을 어젠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도윤 선수가 역전타를 때렸고 그 다음에 이중도루에 성공을 하고 득점이 되고 최재훈 선수의 안타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4회 말에 강백호 선수의 몸에 맞는 볼로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올러 선수가 조금 좀 삐딱선을 탄 거죠. 근데 올러도 딱 여기 하나였어요. 여기 딱 한 장면. 그러니까 팽팽하게 선발 투수가 상급의 선발 투수가 팽팽하게 경쟁하고 가다가 한순간에 딱 위기가 왔을 때 류현진은 2회 초에 1사 1, 2루 위기를 넘어갔고 올러는 4회 말에 1사 이후에 이도윤 선수한테 역전타를 맞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삐딱선을 탔고 6회 초에도 사실은 1사 1, 3루 위기를 또 맞아요. 류현진 선수. 근데 여기서도 변우혁 선수를 병살로 처리합니다. 변우혁 선수는 어제 홈런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류현진은 2회 초 1사 1, 2루 6회 초 1사 1, 3루 그가 오늘 초반에 힘들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그 두 장면을 딱 무실점으로 넘어가면서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숙제가 있냐? 7, 8, 9를 기아의 막대기를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박상원, 이상규, 이민우. 저는 이상규예요. 계속 이상규예요. 이상규? 어제도 김도영 선수를 삼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삼진을 잡고 시작하더라고요. 조동욱 선수가 어제 깜짝 세이브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조동욱 선수가 오늘 3연패에 걸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박상원, 그리고 이상규, 이민우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회 말에 이도윤 선수가 타점을 하나 더 올렸죠. 안타 치면서. 그래서 오늘 이도윤 선수는 멀티 타점. 참 이렇게 제가 눈에 띈다 혹은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말하는 선수들이 딱딱 이렇게 활약을 하면 참 기분 좋습니다. 하나는 6안타 5득점, 기아는 8안타 1득점. 오늘은 아무래도 효율성에서 하나가 윈! 이 대전 경기는 그냥 류현진, 올러의 최상급 선발 투수들의 경쟁.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수별로 안 날 거라고. 너무 예상했던 대로 오늘 한화가 승리를 거뒀고 참 보면 잘해요. 왜냐하면 기아가 최근에 엄청났잖아요. 페이스가.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싹 또 위닝으로 4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전 인정입니다. 자, 다음 수원입니다. 오늘 삼성 오로클린 KT는 대체 선발이죠. 스기모토가 오늘 선발 데뷔전을 가졌는데 일단 5이닝 4피안타 3실점이면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이 최근에 타격이 훅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경기는 조금만 찾아보셨다면 경기 전에 그게 삼성 팬이시던 KT 팬이시던 어느 팀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감을 잡고 계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라이트하게 야구를 보시는 분들이면 거기까지 찾아보지 않죠. 뭐를? 오늘 KT는요. 손동현, 한승혁, 박영현 이 세 명이 못 나오는 날입니다. 필승조 오브 필승조잖아요. 그쵸? 그러면 스기모토가 오로클린이랑 똔똔을 쳤다고 칩시다. 경기 중반 후반 가면 삼성이 이길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로클린 스기모토의 대결도 오로클린 쪽으로 부등호가 확 갔지만 불펜 운영 중반 이후서부터는 삼성 쪽으로 부등호가 확 갈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저는 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뚜껑을 열기 전서부터. 2회 초에 역시 김지찬 선수
2사 이후에 그것도 적시타를 때리면서 2대0. 그리고 3회 초에 바로 도망가는 점수 3대0. 근데 사실 3대0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스기모토가 3회까지 석점 주고 나머지 4회, 5회 실점을 안 했어? 그럼 스기모토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필승조보다는 선발이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삼성 타선이 최근에 안 좋아도. 근데 이제 6회 초에 한승주 선수가 올라와서 박승규, 오늘 4번 타자였어요. 볼넷. 1사 이후에 이재현 볼넷, 김성윤의 안타, 그리고 김도환의 안타, 김상준의 안타. 따박따박 김성윤, 김도환, 김상준이 연속 3안타를 때리면서 6대0으로 도망가고 전용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지찬 선수가 볼넷을 얻고 1사 만루가 됐는데 여기에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있던 유지혁 선수를 대타로 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양우현 선수를 냅뒀어야지. 어차피 점수도 확 벌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유지혁 선수가 아니나 다를까 병사를 때려갖고 6대0에서 더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7회 초에 이상동이 올라왔고 7회 말에 힐리어드가 볼넷 얻고 이재희 선수가 올라와서 이제 별거 없었어요. 1사 1, 2루에서 점수를 안 줬는데 8회 초에 김민수, 오늘 최영우 선수도 대타로 나왔잖아요. 2사에서 최영우 선수 나와서 삼진. 그리고 이제 9회 초에 주건 선수 상대로 디아즈가 안타 치고 2사 이후에 김도환 선수가 안타 치면서 8대0. 그리고 9회 말에 임기영 선수가 한 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8대1로 삼성이 예상대로 대승을 거뒀는데 오늘 오러클린이 어마무시했죠. 6이닝 1피안타. 6이닝 1피안타. 그러니까 오늘은 스기모토한테 3점밖에 뽑지를 못했어. 아쉬워. 근데 3대1로 쭉 갔어도 오늘은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펜이 오늘 필승조가 못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삼성은 최영우, 류지혁, 강민호 대신에 박승규 4번, 김도환, 양우현 선수를 선발로 집어넣었고요. 이게 또 잘 통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12안타 멀티. 오늘 김지찬, 박승규, 디아즈, 김도환 4명이 멀티 안타를 때려냈고요. 근데 이제 KT 입장에서는 오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경기는 경기 시작 전서부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러클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저는 오러클린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SSG 베니지아노하고 절대로 저는 나쁜 투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러클린 선수도 그렇고 베니지아노도 그렇고 똑같지는 않지만 공을 놓는 포인트, 릴리스 포인트 이게 우타자도 좌타자는 당연하고 우타자 몸쪽에 들어오는 패스트볼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면 매우 치기 힘든 각도입니다. 그렇다면 좌타자들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오러클린, 베니지아노 이 두 명의 좌완 투수가 분명히 매력이 있는 투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러클린은 또 계약이 연장이 됐잖아요. 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좌완 선발이다. 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은 좌완 선발 투수가 매우 귀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승현 선수를 선발로 썼는데 안 좋잖아요. 후라도, 원태인, 장찬희, 최원태 전부 오른손이에요. 오러클린 선수의 활용도가 매우 중요한 팀이다. KT는 오늘은 뭐 가져가세요. KT 입장에서는 오늘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1도 없는 경기. 전혀. 아이고 선발 투수한테 상대 선발한테 1안타 쳤는데 어떻게 이겨? 이런 날은 그냥 쿨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다음 잠실. 저는 오늘 이 잠실 경기는 송찬희를 위한 경기였다. 송찬희가 오늘 개인 최초로 4안타를 때렸는데요. 근데 그 4안타가 제 기록으로 보면 전부 2루타입니다. 밀어서 2루타 2개, 우측에 2루타, 펜스 맞는 거, 우중간 가르는 2루타, 좌중간 가르는 2루타, 좌측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 송찬희 선수가 타팀 팬 여러분들도 이건 아실 거예요. 내가 LG 팬이 아니지만 LG에는 이재원이라는 우타 덕포를 키우려고 하고 또 키운대. 그런데 도대체 언제 키우는 거야? 뭘 나오지를 않는데 뭘 키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던 친구가 송찬희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송찬희 선수가 올해 기회를 조금 받으면서
타격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달란트, 장타력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타이밍은 누구든지 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 우측 펜스를 직접 다이렉트로 밀어서 잠실에서 맞추는 2루타?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보통이 아닌데? 그냥 장타력이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밀어서 우중간을 가르고 우측 펜스를 다이렉트로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늦춰서 때릴 수 있는 모습까지, 혹은 늦었지만 우측으로 장타를 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구나. 굉장히 정말 막 뭐라 그래, LG 팬의 입장으로 대변하면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막 흥분되는. 심지어 오스틴이 오늘 3안타를 쳤거든요. 보이지도 않아 오스틴이 누군지. 홈런도 못 치는 오스틴 필요 없다 이거야. 송찬이의 4안타가 보인다 이거야 나는. 그렇잖아요. 홈런 못 치면 열심히 뛰어다니라 이거야. 오늘 오스틴 열심히 뛰더라고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데 김윤식이 선발이라서 오늘 LG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쉽지 않았어요. 김윤식의 투구를 보는 건, 지켜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쉽대? 김윤식의 투구를 보는 건 LG 팬이면 팬심 때문에 힘들고, LG 팬이 아니시면 저 친구 뭐지? 그래서 힘들고, 끝이 안 나서 힘들고, 결국 오늘도 김윤식 선수는 2.1이닝 주자 다 깔아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현식이 올라와서 오늘 4.2이닝 3피안타 4.2이닝을 던졌는데 투구수 48개. 다음 턴에는 무조건 선발로 장현식이 들어갈 겁니다. 1회 말에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1사 이후에 박혜민이 볼넷, 도루 성공, 오스틴 좌측에 안타 1사 1삼루에서 문보경 안타 1대0, 오지환 볼넷 1사 만루에서 송찬이가 좌중간 가르는 주자 싹쓸이 2루타. 2사 이후에 이주원 선수의 중견수 앞에 안타 5대0. 여기서 끝난 거예요. 3회 초에 조용우 내야 안타, 안상현 볼넷 무사 1, 2루. 그리고 박성원 선수가 유격수에 먹힌 타구 1사 1, 2루. 그리고 정준재가 몸에 맞는 볼 투스트라이크에서 1사 만루. 최정 밀어내기 1대5. 여기서 가차없이 투수 바꿔버립니다. 여기가 컸어요. 장현식이 올라와서 1사 만루에서 무실점. 에레디아한테 7템을 쳐. 우익수 짧은 플라이. 3루자 못 들어오고. 2사 만루에서 벙타.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5대1 끝. 그리고 4회 말에 1사 이후에 이주원의 2루타, 신민재 볼레 홍창기의 중견수의 안타, 박혜민의 안타, 1사 만루에서 오스틴 좌중간의 2루타. 9대1. 오지환 안타 10대1 등등등. 그래서 장현식은 좋을 때는 슬라이더 각도가 예술입니다. 오늘도 그 슬라이더 각도가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김건우 선수입니다. 이 김건우 선수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막 터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오늘 김건우 선수가 9실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 최다 한 경기 실점입니다. LG만 만나면 안 돼요. 사실 김건우 선수 같은 유형의 그 피처들, 좌완 투수들이 LG가 잘 공략을 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의 투수인데, 이상할 정도로 작년서부터 김건우 선수만 만났다 하면 LG가 타격이 폭발을 합니다. 오늘 SSG전을 수입하면서 4연승을 달렸고요. 오늘 LG는 16안타. SSG는 올 시즌 LG만 만나면 진짜 포비합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7승 1패였죠. 근데 오늘 이기면서 LG가 이번 시즌 8승 1패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주원 선수가 멀티, 홍창기 선수, 박혜민 선수 멀티 안타. SSG는 반대로 이제 3연패에 들어가게 됐는데, SSG가 이번 3연전의 선발을 보면 김민준, 어제 최민준, 오늘 김건우. 김건우 선수가 그렇다고 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선발 투수진이 사실은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SSG는 외국인 투수, 요번에 들어오는 그 친구 이름 뭐죠? 세르코 오는 친구? 그 친구가 빨리 좀 베니지아노하고 함께 그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불펜도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경기 다 알아봤고요. 내일 경기 예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요. 내일 한화하고 키움이 고척에서 경기를 갔는데 에르난데스와 안우진 선수가 선발입니다. 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안우진 선수가 직전 경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한화는 지금
밸런스가 좀 올라왔어요. 내일 한화하고 키움은 안우진 선수가 내려간 다음이 진짜 싸움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키움이 불펜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 경기는 그렇게 내일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한화가 앞서가긴 하는데 모릅니다. 키움이 최근에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화가 이긴다라는 보장은 못할 겁니다. 내일 롯데 로드리게스, LG 토러스트. 롯데랑 LG가 만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서 왜 비정상적으로 야구스럽지 않게 일어납니다. 근데 내일도 점수는 의외로 좀 날 것 같아요. 토러스트인데요? 로드리게스인데요? 왜라고요? 왜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유가 없다고. 그냥 NC 테일러, KT 배재성. 자, 이 경기는 KT 배재성 선수의 슬라이더가 얼마나 날카로우냐 싸움일 겁니다. 근데 아마 내일 KT가 이빨 깨물고 덤빌 거예요. 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손동현, 한승혁, 박영현 이 필승조 3명이 오늘 3연투에 걸리는 날이라서 싹 다 오늘 쉬었다고. 내일 다 때려박겠죠. NC 테일러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투수라. 물론 배재성 선수도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왔어요. 컨디션이. 그래서 내일 이거 NC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KT가 절대 쉽게 안 질 것 같아요. 두산은 최민석, 기아는 양현종. 자, 양현종 선수가 워낙 두산전에 잘 던지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내일 광주 홈경기입니다. 최민석 선수는 본인 역할은 해요. 근데 기아가 물론 오늘은 유현진 선수한테 묶여 있었지만 기아 막대기가 보통 막대기가 아니잖아요. 내일도 이 경기는 어려울 난전인데 기아가 뒤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뒤질 이유는 없고 SSG는 타케다, 삼성은 장찬희. 삼성한테 안 돼요. SSG. 아무리 삼성이 지금 빠따가 못 믿겠어도 지금 SSG 분위기면 삼성 빠따를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타케다가. 모르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배구기 때문에 타케다가 최근에 5이닝씩은 꾸준하게 던져요. 인정. 근데 대구에서의 타케다가 과연 그 변화구 위주의 피칭이 물론 최근에는 패스트볼로 좀 던지긴 던지는데 144, 5로 글쎄요. 삼성 타자들이 용서할까요? 장찬희는 씩씩하니까. 내일 여기는 빠따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서부터 화수 목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 오늘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3박 4일 동안 속초에 내려와서 낚시는 못했습니다. 낚시는 못했는데 제가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체력적으로도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요번에 속초에 내려와서는 최대한 아무것도 좀 안 했습니다.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충전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병이 있어갖고 이게 내려가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A4지 다 챙겨오고 펜, 색볼펜 다 챙겨오고 노트북 챙겨오고 매일 하더라고요.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들 믿고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슈퍼챗 감사히 기다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